안녕하세요.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오늘은 실물금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식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많고 다른 분들이 많은데 실물금을 다뤄보지 않는 분들이에요. 경제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 장사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고객들과 유통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아요. 자, 그 첫 번째로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제적인 것, 실전적인 것까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한국금거래소 3M 차트예요. 한국금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건데, 한국금거래소가 국내에서 제일 큰 금유통 제조사죠. 연 매출이 1조 이상이 넘어가니까 한국의 금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게 뭐냐면은 금 시세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골드 해가지고 1228.57. 금 시세를 형성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금 시세, 환율. 국제금 시세를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서 금 가격을 매게 되기 때문에 환율,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1227.65 1트로이 원소당입니다. 31.1g입니다. 1228.31 나누기 31.1을 하면은 그람당 단가가 나오겠죠. 여기서 환율을 바로 곱해버립니다. 국제금 시세, 기준 시세가 나옵니다. 들어가면 해보겠습니다. 1228.79 나누기 31.1 하면은 39.51 나오죠. 이게 1g당 달러 가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환율을 곱해볼게요. 1131.79 이렇게 하면은 g당 44718 44,718.07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나옵니다. 기준 시세가 되는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주로 한동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금 시세를 검색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단연코 네이버 금 시세하고 쳐봤습니다. 이 화면을 많이들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44672, 44718 제가 계산한 거랑 비슷하게 나왔죠. 약간의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기준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실물금이 그래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달러 있죠. 달러 사고 팔고 할 때 기준 환율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신 1131.79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금을 살 때, 팔 때 시세가 차이가 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은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실제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못 사죠.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못 사고, 예를 들어서 1000g 해보겠습니다. 1kg입니다. 1kg면 가격이 4,467만 2,940원 나옵니다. 왜 이 금액에 뭐 금을 못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조금 이따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네이버 측에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 시세랑 다르다고 따지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얼마 전부터 금 소매가 관련해가지고 올렸어요. 서울 기준으로 소매가가 198,550원 이렇게 나와요. 3.75g 한 돈당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거죠. 198,550원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나오게 된 거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준 시세가 44,672원이에요. 4467 2.94. 요거 여기서 1g이잖아요. 여기서 요게 3.75로 곱해보면 돼요. 곱하기 3.75 그러면은 168,523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98,550원이 나와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시세가 되는 지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가 분다고 가정하면은 1.1 10% 곱하면 1.1이거든요 84,275원 나와요. 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수입업자들이 있고 제조업자들이 있고 유통이 있고 소매 까지 없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대략 여기에서 5%에서 7% 잡는데 한 6% 정도 잡아볼게요. 곱하기 1.06 금액이 195,332원 나와요. 요거는 소매 시세니까 금액이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금거래소 기준 시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내가 살 때 부가세 별도로 183,500원이에요. 곱하기 1.1 하시면은 201,850원 이렇게 나와요. 부가가치세 포함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랑 이제 이 금액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가 더 싸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183,500원 되는 기준 시세는 고객님들이 한 돈을 살지 1g을 살지 100g을 살지 10돈을 살지 1000g을 살지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세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기준대로 하면은 201,850원 10돈 사시려면은 부가세 포함되니까 곱하기 10돈 만약에 만드는 공임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골드바 시세를 보면은 10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197만 천원이에요. 이 201만 8,500원보다 더 다운됐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7,1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돈당. 그러면 요 금액보다 또 싸죠. 그 기준이 흔들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돈당 가격이, 그람당 가격이 인하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g 한번 비교해 볼게요. 100g이 오늘 522만 8천원이에요. 한 돈에 3.75g이니까 3.75 하면 돈수가 나와요. 흔히들 얘기하는 26.6666, 그러면 편의상 26.667 정도로 해볼게요. 522만 8천원 나누기 26.667 이러면은 돈당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9만 6,047원이 나와요. 얘네보다 또 더 싸졌죠. 그럼 또 키로바로 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금시세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물금에서는 금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금시세라는 거는 금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시세가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에 또 정비례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환율이 오르잖아요. 오르면은 금값이 그대로 정비례해서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이 환율이 1131원에서 1200원 넘어서 1500원, 2000원까지 가겠죠. 대략 여기 곱하기 2에서 2200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국제금시세는 고정을 하고 나서라도 환율의 상승만으로도 금값이 2배 이상 상승하는 거예요. 국제금시세가 같이 오르고 환율도 같이 올랐다. 이럴 때는 2배로 오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급등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 실제 금시세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실물금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주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보통의 이론적으로 금을 공부를 하고 사고 파시는 분들이 실물금을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사고 나서 많은 수익이 발생돼야,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이 상승돼야, 이론적으로 따지면 부가가치 10%, 유통마진 5, 6%를 제외하고 자기가 산 기준 시점에서 15%, 16%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실물금을 안 다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중에 그런 비밀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자리를 이동해서 실물금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금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1kg 골드바가 있어요. 이게 실물이거든요. 1kg은 1000g 나누기 3.75 하시면 266.66666 나와요. 계속. 그래서 266.67돈 이 정도로 표현해요.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LS 니코 동재련이라는 회사에서 동을 재련해요. 그러면 은하고 금이 부산물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만든 건데, LS 골드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 건그레소가 나오기 전에는 LS 금이 최고로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은 LS 니코 동재련에서 나오는 게 영국의 런던 금시장 협회라고 있거든요. LBMA라고 그러는데, 런던 금시장 협회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이 LS 골드바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거죠. 한국 건그레소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건그레소 골드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드바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한국 건그레소의 원자재는 LS 골드바예요. 그래서 제품은 같다고 보면 되는데, 한 번 더 한국 건그레소에서 더 정밀하게 제조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고의 메이커로 탄생한 게 실제적으로 한국 건그레소가 되겠죠. 보통 여러 가지 사이트에 보시면은 금을 다루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업체들 중에서도 한국 건그레소가 원자재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조금 높아요. 높은 이유가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투자도 많이 하고 검증도 많이 받은 상태니까. 일단은 금에서는 가장 좋은 게 믿고 살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 안에 금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금 1kg 99.99%, 요즘에는 999.9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금 표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무게만 1kg, 1000g 이렇게 맞추고 안에서 납등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사봐야 소용이 없어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함량에 가장 좋은 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999.9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천분율이 999.9 퍼밀리언, 금의 함량이 999.9 퍼밀리언 이상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99.99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999.9 이렇게 돼 있죠.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포나인이라고 얘기해요. 포나인. 9가 4개라 그래서 포나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왜 포나인이냐면 대한민국은 KS 규격을 따르잖아요. 근데 기금속에서는 KSD 9537이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서 보면은 골드바, 실버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999.9 이상일 때 골드바, 실버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시중 금은방에서 유통되는 거, 돌반지라든지
금이라든지 함량이 안 좋은 금들을 그냥 녹여요. 가스불이나 산소불을 통해서 녹여가지고 덩어리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함량이 99.5%, 99%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10개를 모아서 10돈을 만드는데 그걸 99.99라고 표기를 하고 찍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거는 골드바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합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게 1kg 골드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g은 아까 나누기 3.75 하면 26.67돈이에요. 지금 금액을 하면은 500만, 510만 원에서 520만 원 정도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찾는 금들을 제가 안내 드리는 거예요. 37.5g 나누기 3.75 하면 10돈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10돈 37.5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찾으시죠. 그 다음에 18.75g 5돈이에요. 18.75g 나누기 3.75 하면은 5돈이 나와요. 10g 이렇게 돼 있죠. 또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999.9 해가지고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 10g보다 조금 작은 단위는 11.25g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 거예요. 11.25g 나누기 3.75 하면은 3돈이 나와요. 7.5g 7.5g 나누기 3.75 하면은 2돈 나와요. 그 다음 단위가 또 여기 보시면은 5g 여기 이게 3.75g 해가지고 있어요. 3.75g 저건 한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드형으로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한돈이 있어요. 한돈짜리 종류도 되게 많아요. 몇 개만 일단 소개시켜 드릴게요.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올해가 개띠죠, 개띠. 황금 개띠. 말도이가 한돈짜리로 3.75g 나와요. 십장생이라고 그러죠. 장수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골드바들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더 많고 3.75g 밑으로는 1.875g도 있고 그 다음에 1g 단위도 있죠. 비상금 해가 이멀전시 골드 해가지고 비상금 1g도 있고 3.75g도 있고 진짜 비상시에 쓰라고 지갑에 휴대하면서 쓰시면 돼요. 최상의 제품들이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골드바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골드바가 되게 많죠? 많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설명해야 될까요? 골드바 함량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믿을 수 있는 회사라든지 포나인 골드바를 사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 금 안에 장난을 많이 쳐요. 금이 연성하고 전성이 굉장히 좋은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금을 잘라가지고 이 단면에서 잘라보면 안에 장난을 쳐놓으면 가운데를 자른다 그래도 금이 다 이렇게 붙어요. 붙으면서 그 표면이 금으로 다시 이렇게 묻어버려요. 이거를 정확하게 금 함량을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비파괴 검사를 하든지 그 고가의 기계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일반 시중 금은방이라든지 시중에서는 그게 힘들죠. 도매상이 많은 서울이라든지 서울 종로라든지 부산 이런 데서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한국 공사에서 공사는 당연히 있죠. 그럼 골드바 이거에 대해서 제품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어요. 결론은 좋은 금을 제값을 주고 사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을 실물로 샀을 때 그 비율이 부가가치세 10%, 유통마진 5%, 6%를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만 잠깐 해보셔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금에서는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엄청난 파급력도 있을 거고 골치 아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금 시장에는 뭐가 있냐면 뒷금 시장이라고 있어요. 뒷금 시장. 현금가로 그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유통은 공급가액 곱하기 1.1 부가가치 10%를 해서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돼요. 근데 금에서는 뒷금 시장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금값이 오늘 20만 원이다. 그러면 고가치 10%를 하면 22만 원에 나와요. 그럼 22만 원에 금이라는 게 그래 되는데 그때는 21만 원이나 뭐 20만 3천 원, 20만 7천 원, 21만 2천 원 그렇게 금 시세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서 뒷금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22만 원을 주고 사는 사람보다 21만 원을 주면 5% 정도 할인이 되겠죠. 10%는 할인이 다 안 돼요. 금에서 10% 할인해가지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추어예요. 실제로 거래해보시면 그렇게 안 돼요. 뒷금 시장이 계속 밑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이 정도는 뭐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금을 사고 15%, 16% 이상 상승이 돼야지 수익이 난다 했는데 잘못된 상식이에요. 내가 금을 사고 나서 물론 고액으로 많이 사면 살수록 그 단가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결론은 1억 원어치 금을 샀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7%에서 8%만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무한대 수익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15%, 16%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7%, 8% 정도면 굉장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금은 사고 나시면은 정유세, 상속세, 그다음에 양도세 이런 게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가를 투자를 해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6% 정도의 세금이 들어가요. 아파트는 뭐 금액에 따라서 주택은 차이가 나죠. 상가 같은 경우 살 때 4.6%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뭐 부동산 수수료 있어야 돼요.
그다음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심히 사가지고 상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양도세라든지 또 해마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또 돈이 나와요.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토지에 대해서 나오고 계속 재산세도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한번 사고 나면은 외에 유타, 여타 세금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점이 있어서 금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금의 역사가 학자들마다 달라요. 8,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6,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길어요. 동양과 서양이 교류를 시작하기 전부터 각각의 시대나 역사에서 금을 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귀금속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보존해왔죠. 그래서 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금 싫어한다, 나 금 싫어, 금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에요. 금 자체가 돈인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금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역사와 전통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라든지 어느 한 단체라든지 어느 한 국가가 금을 좌지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부동산을 꼽죠. 부동산, 예금, 그 다음에 주식 이 정도를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실물 자산인 금을 넣어줘야 돼요. 금이 실제적인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자산이에요. 주식 좋은데 주식 잘못 건드리면 상장 폐지되는 휴지잖아요. 자산을 투자할 때 제1원칙이 뭐냐면은 통제력,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통제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몇십억치를 샀어요. 몇백억치를 샀어요. 그러면 제 돈이 투자가 돼 있는데 거기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농담삼아 거기 대표이사가 한 끼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얼마나 좋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는지 이걸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제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제력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거죠. 실물금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통제력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금 말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실물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게 더 많으시겠죠. 왜 금을 사고 팔 때 이론적으로 그런 가격이 있는데 7, 8%만 상승하면은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송상으로는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더 드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고 난 다음 7, 8% 정도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상승하는 대로 무한대 수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최근에 은시장 같은 경우에 저번 편에서 메이플 은화하고 각종 은화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JP 모건 체어스라는 미국의 금융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금융회사죠. 거기서 은 실물 유통되는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유통되는 물량의 46% 정도를 매집을 했대요. 매집을 했다는 것은 조금씩 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매집을 하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언제든지 올리려면은 마음대로 또 올릴 수도 있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실물 금은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서 인식이 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뒷금 시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공정하게 거래가 되고 공정하게 시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희한해요. 이게 안 돼요. 대한민국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또 그런 시장들이 있고 일선 금융빵들은 전부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 일선 금융빵들은 전부 일반 회사 내지는 간이사업자예요. 간이사업자가 뭐냐면은 제가 잘은 몰라도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 정도 연 매출 신고 안 해요. 일반 사업자라 그래도 연 매출 1억 이상, 뭐 2억 이상, 1억 2천 그 이하로 신고를 해요. 금이 마진이 굉장히 작거든요. 특히 골드바나 지금 지연이라고 그러는데 투자형 골드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진이 작아요. 끼케야 2%, 3%의 안팎인데 그럼 1억 2천을 신고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남는 게 5%라고 가정합시다. 5%라고 가정을 해도 얼마인가요? 1억 2천에 5%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가지고 4인 가족이 어떻게 1년 동안 먹고 살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금융빵들이 거의 일반 사업자고 그 정도 이하로 신고를 해요. 근데 그걸 왜 통제를 안 하고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잡으면 더 투명하게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있으면 재미가 없나요? 실제로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그게 있어요. 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바 같은 경우는 이게 화폐냐 상품이냐 이게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화폐면은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정도, 일본은 또 좀 작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10% 붙이는 곳이 없어요. 일종의 돈인데 돈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붙인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이렇게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게 있는데 결론은 금 투자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결국은 엄청난 부를 안겨주실 거예요. 뭐 주식도 좋고 원유도 좋고 뭐 각가지 투자하는 부동산도 좋고 이런데 한 번쯤은 그 텀이 와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2012년도, 2011년도 그때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한 8년, 9년 굉장히 저점을 찍고 있어요. 금 공부를 하실 때 참고로 하셔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 investing.com 여기를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하고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장에 보시면은 외환 가면은 달러, 원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오늘 저희들이 금을 설명하니까 원자재의 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차트들이 보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년치 자료도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선 차트고 봉 차트죠. 캔들 차트라고 얘기하는 거. 양초처럼 생겼대서 캔들 차트예요. 주식 제가 옛날 한때 참 잘했거든요. 동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2010년도에 우승하고 그랬어요. 초단타 매매하고 스캘핑하고 데이 트레이딩이란 말을 거의 뭐 처음 만들어내고 유행시킨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또 최대 한번 볼까요? 최대가 1980년. 그 앞에 물론 있겠죠. 아마 1971년이 기점일 거예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금본위제였거든요. 미국 화폐에다가 달러에다가 금 매돈스 뭐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돼 있었어요. 통화량이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금본위제를 탈피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을 바닥을 기다가 2000 몇 년도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 추세를 타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해요. 이렇게 해서 상승해서 최고가 아마 2000달러 조금까지 갔을 거예요. 갔다가 지금은 2010년도 11년도 고점을 찍고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30% 40% 이제 하락을 해 있죠. 여기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차트 설명하시는 분들 잘 알잖아요. 참 제가 잘하면 이렇게 선 차트를 탁 끄가 추세가 상승 추세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나중에 박스권 탁 그래가지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연구를 제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이라는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모바일 버전도 있고 앱도 있어요. 앱도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 가지 차트도 있고 외환 그다음에 뭐 채권에 관한 것도 있고 30년 만기 미국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한지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뭐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이 좋아요. 금은 경제가 위기일 때나 전쟁 상황에 최악 상황 그 정도까지 오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가장 빛을 발하는 자산이었어요. 6천년, 8천년 역사 속에서 화폐의 평균 수명은 40년, 50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워낙 지금 미국이라는 강대국, 달러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전혀 뭐 화폐가 없어진다 뭐 한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환이라든지 뭐 백환 이런 단위를 썼잖아요. 그 불과 거슬러 올라가면 몇십 년 전이잖아요. 화폐는 그만큼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강한 상품이 금과 은이라고 그래요. 실물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보다 유익한 자료를 고민을 하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